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강한 매수와 함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버텨내주고 있고 무엇보다 완성차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전반의 훈풍과 더불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날이네요. 오늘의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류용민 고스터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10위부터 6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DR텍입니다. 프리미엄 디지털 시암 시스템 엑스트론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수의 병원에 본격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는데요. DR텍은 엑스트론과 함께 4개의 제품군을 통해 고성장, 고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엑스트론은 내년 1분기 유럽 CE 인증 확보도 앞두고 있어 판매 확대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10위는 DR텍입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녹십자 계열사인 GC셀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소식에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번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서 면역세포 치료제 이뮨셀 LC주의 글로벌 기술 교류 사업 협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세 포함 보조요법 치료제 이뮨셀 LC의 해외 진출 가속화 기대감 속 GC셀이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오리온입니다. 최근 부진한 실적에도 내년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동사는 내년까지 해외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그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리온이 모든 부분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4분기 실적도 시장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위는 DR텍입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수술용 엑스레이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하게 2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 이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시암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절개 수술, 그러니까 꼭 뭐 메스라든가 이런 칼로 이제 뭐 부위를 째고 찢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수술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은 이미 비절개 수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밀 수술 의료기기인 이제 시암을 판매를 하고 있는 DR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번 엑스트론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판을 밟았다. 이제 수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을 높게 한 편인데 저는 오히려 이 기술이 그래도 굉장한 호재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신경치료라든가 이런 되게 미세 조직들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제 엑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정밀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예전에는 뭐 어디가 아프냐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아픈 곳만 투영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사선 양이 그만큼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MRI나 CT 촬영할 때도 항상 뭐 이거 방사선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우리가 사진 촬영 몇 번 하는 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방사능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피폭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탈모라든가 궤양 혹은 뭐 또 암으로 또 전이될 수도 있고요. 수술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도 장시간 피폭을 하다 보니까 뭐 손가락에 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사선 누출량이 이제 5분의 1로 줄은 이 엑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을 잡고 있는 시암 시장을 잡고 있는 기업이 해외에 4개 기업이 있습니다. 뭐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고 지멘스, 뭐 필립스 이렇게 총 4개 회사가 사실상 이제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뭐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합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카르텔이 어떻게 끊어지느냐를 본다면은 사실상 DR텍의 경쟁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매물을 급하게 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조금 더 목표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좀 장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린다면은 그래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6,200원을 노려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뭐 보유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뭐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3,600원으로 잡고 가시되 분명히 이런 이제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병원 하나 들어설 때마다 한 대씩 들어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뭐
급박하게 뭐 이제 뭐 실적들이 막 개선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후화 장비에 대한 교체 부분들이 점점 이제 포지션을 바꿔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좀 장기적인 호흡을 유리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현금 보유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현금 보유 비중이 좀 약한 분들께서 이 종목을 탑승해서 6,200원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충분히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의 어떤 손실 여파를 감내할 수 있다라면은 6,200원까지는 제시드리겠고요. 단계적인 상승을 좀 주목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은 5,000원권 이상의 돌파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디알텍 짚어봤고요. 자, 9위 이번에는 GC셀 볼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 이제 일부 기업들이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GC셀은 그 모멘텀 연초에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 좀 다음 달 이벤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세포를 대량으로 좀 배양하고 이 동결 보존 기술을 통해서 면역 세포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이 회사의 최대 파이프라인 이뮨셀 애쉬주에 대해서 치료제 승인 이슈가 좀 있었고, 간암 치료제에서는 최근에 재발 위험도를 37% 정도 개선시켰고 사망에 대한 위험도를 79% 정도 좀 낮추면서 이 국내에서 치료제 승인을 득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본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사실상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어떤 협업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체결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이를 기하로 해서 이 해외 시장의 공격적인 어떤 확장세 내지는 이 약물의 어떤 공급 이슈가 좀 부각되는 어떤 기대감에 수급이 좀 몰리는 형국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다만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12월 중순을 좀 기점으로 해서 JP모건 헬스케어의 참여 기업 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의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여기서 부각됐을 단기 전략 이슈 내지는 파트너십 체결의 어떤 이슈들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수급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GCCL의 경우에는 수급 개선 이후에 오히려 이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단기적 목표가 44,400원 그리고 손절가 3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가 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기술 이전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기업들. 최근에는 알테오젠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사실상 국내에서 이번에 이 병용요법에 대한 어떤 치료제 이 평가는 좀 달라졌지만 네. 상반기에 FDA의 어떤 승인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테마가 좀 더 지속된다는 관점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정도 또는 최근에 종근당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 또는 내용들로 한 번쯤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GC셀과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주목할 기업들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의 오리온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으로서 이 저평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온 지금도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저는 차라리 오리온과 같은 이런 소비재 입장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은 집 밖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제과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식료품 얘기 드리면서 대상이라든가 농심 얘기도 같이 드렸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다시 이제 소비재 쪽이 좀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과자를 떠올리면은 여러 회사들을 떠올리지만 해태제과도 있고 오리온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상보다는 실적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지금 초코파이 매출이 잘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과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해서 예상만큼 붕괴가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탄탄한 팬층을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제과주들이 좀 이렇게 최근에 주가들이 좀 낮아지게 된 원인이라면은 정부에서 이제 물가 상승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식료품들 대상으로 해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뭐 한 종이 박스 안에 들어간 질소 봉지가 몇 개냐 이거를 이제 세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이제 시장을 완전히 축소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홀드 전략을 취하시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면은 뭐 어느 정도 차익실을 돌아오셨을 때는 조금 부분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제가 13만 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과주들이 지금 연말에서 내년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 탄탄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야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가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면 저라면은 과감히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소외가 많이 됐던 식품주들이 지금 오랜만에 이제 기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외가 많이 됐던 식품주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오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역시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는데요. 4분기에 이어서 올해 연간 실적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해외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나증권에서는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클리오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특수건설입니다. 철도와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이나 일반 토목, 산업용 플랜트를 제작하는 토목 시공 전문 업체인데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 심사법위에서 철도 지하와 관련 특별법 4건이 통과했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상승에 탄력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특수건설이 차지했습니다. 네, 7위 클리오 진단 이어가 볼까요? 어제부터 화장품주 내에서 홀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클리오입니다. 오늘 또 리포트도 나왔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뿐만이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 판매량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주 내에서 클리오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전고점 돌파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클리오의 이 매력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한가요? 오늘 사실 급등 이력, 뭐 어제부터 조금 흐름들이 좀 굉장히 양호했는데 이번 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단순한 어떤 이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어떤 내년도 실적 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수반을 해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먼저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는 이게 중국향 이슈냐 또는 북미향 이슈냐에 따라서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의 어떤 종목 희비가 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도 수급이 화장품 빅2에 비해서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약진이 내년도에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클리오의 매력도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향 비중보다 이 북미 또는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굉장히 확장성을 좀 갖고 있는 색조 브랜드의 이 경쟁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일단 내년도 실적 기대치가 지금 매출액이 19% 그리고 영업이익이 44%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색조 브랜드가 북미향 매출 비중을 좀 더 확산시키는 관점에서 기초 화장품의 제품 브랜드의 어떤 다변화를 이뤄낸다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 이상의 어떤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의 경우에는 이 북미향 견고한 이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해 보면서 국내에서도 지금 올리브영의 매출 기조가 40% 정도 좀 증가되고 있고 방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색조 브랜드라는 점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좀 주목해 본다면 지금 단기 목표가에서는 저는 한 44,000원, 손절가는 28,000원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사실 지금 추세 구간보다는 조정을 좀 주는 구간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다만 좀 4분기 안에서에 대해서 뭐 단기적 공략보다는 조금 내년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보면 지금 전고 물량이 11월 9일 33,500원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수급이라는 거는 동일 섹터 내에서의 어떤 희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떤 상승세에 편승하는 것보다 다소 좀 조정을 주는 구간에 내년도 실적 기대치를 좀 보고 매수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 클리오에 대한 매력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특수건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도 이 지와 관련 특별법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들썩이는 특수건설. 어제 같은 경우는 철도 지하 특별법 이 국회 첫 문턱을 넘기도 했는데요. 이 특수건설 앞으로 대응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 대표님?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건설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무리하게 건설주를 담지는 않겠다. 옛날처럼 주택 공급 사업 떴다고 해서 잠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쪽 이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다 보니까 이 이력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오늘 주가에서 좀 영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남부선 같은 경우에는 복선화 얘기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이루어졌죠. 그만큼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당장 오늘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반영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물이 나온 거는 조금 차라리 다행이다. 오히려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좀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공사 시행사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한국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사업 시행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특수건설을 좀 본다라면은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당정역까지 경부선 그리고 청량리에서 도봉선까지 또 경인선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수도권 내에 철도만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23조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을 이제 당연히 구간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싸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특수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주량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 이제 기대는 되지만 오늘 장주에서 나온 거는 그냥 하나의 정책 발의에 따른 어떤 깜짝 쇼다 이렇게 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9,200원에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하고요.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 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드렸지만 결국은 이 기다리는 싸움에서 지쳐서 포기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명확한 손절가격을 지키셔서 조금 지나셨다가 다시 이제 진입을 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인 매매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하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특수건설도 그렇고 우원개발, 동아지질 모두 음봉을 그리면서 다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테마 안에서는 다소 좀 힘이 약한 분위기, 철도 지하 관련주들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코스피 2,600을 넘어 현재 2,612포인트까지 눈높이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HMM을 품은 할인그룹의 상한가 질주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대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와 함께 오늘은 HMM도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20% 넘는 오름대를 보였지만 현재는 살짝 둔화되면서 18%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와 LG화학의 호재와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2차 전지 소재 음극재와 석유화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애경케미컬은 12월 들어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VI가 걸리기도 한 가운데 10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현재 15,970원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불확실성 해소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일제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손실액이 줄어들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 벤더로 잘 알려져 있는 화신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의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넷마블이 이제는 이 코인 관련주의 모습을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 마블엑스가 이 글로벌 10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에 MBX 토큰을 상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두드러진 상승 보이면서 7.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네,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뷰노입니다. 최근 조정 이후 오늘 다시 강세를 보였지만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인데요. 인공지능 의료 시장이 2030년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사는 딥브레인에 이어서 딥카스의 미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고가 기준 무려 1000%가 넘게 급등을 보였는데 5위는 뷰노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토스 관련주가 4위에 랭크했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퍼블리카가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상장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배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누적 투자액 1조 6천억 원, 기업 가치는 9조 1천억 원 가량을 평가받고 있는 토스는 지난해 본격적인 광고 사업을 전개한 이후 지난달 기준 월 매출 12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스 관련주가 4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3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HPSP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메모리형 상비 수주 증가 속 1분기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내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3위는 HPSP가 차지했습니다. 네, 5위는 대표 의료 AI 관련주 뷰노입니다. 이 조정을 거치고 11월부터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이제 내년부터 조금 더 이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변 대표님? 네, 최근에 어떤 의료 AI 테마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름 아닌 다음 달 이벤트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면서 일전에 좀 엔비디아가 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좀 공언한 바가 있었어요. 관련해서 의료 AI 관련된 전략 내지는 사업에 대한 다각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폭은 좀 컸지만 뷰노의 경우에는 지금 4만 원대에 안착한 이후에는 지금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점진적인 어떤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실적 추이 관점에서는 지금 이 뇌질환 이 솔루션인 딥브레인이 이 상급 병원 60여 개 공급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미국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심정지 예측 솔루션. 딥카스의 경우에는 국내까지 뭐 연말에 한 65개 상급 병원에 좀 납품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이 공급량의 어떤 증가 부분은 외형의 성장에 어떤 원년의 해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다만 이 FDA 승인 이후에 또는 이 컨퍼런스에서 얼마만큼 글로벌 이 기관들과의 어떤 협업 내지는 사업화에 대한 확장성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의료 AI의 어떤 적용 시점이 지금 이 병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도입하고 있는 심정지 예측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확장성을 좀 더 고려해 본다면 국내 그리고 해외의 어떤 공략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더 가셔야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직 실적의 기대치를 올해 좀 확정시키지는 어렵겠지만 2024년도에는 확연한 실적 성장이 좀 해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면서 지금 상급 병원 안에서만 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중급 내지는 하급 병원에까지에 대한 확대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진단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상 이 병원보다는 개인의 어떤 디바이스 형태로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눌림을 좀 주는 구간에는 우리가 좀 접근해도 좀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목표가 49,500원 그리고 손절가 36,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뷰노뿐만이 아니라 코어라인 소프트, 기타 AI 의료주들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 연초에 대한 모멘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위 토스 관련주. 네, 오늘 테마 안에서는 그래도 좀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이 작은 이월드가 상한가를 지키고 있고 한국전자인증, 한화투자증권 등이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야놀자 이제 상장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한번 급등하고 나서 그래도 지금 주가 자리 빠지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이 토스 관련주들도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보세요? 일단 토스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제2의 카카오뱅크로 여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토스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별도의 뭐 공인 인증 절차 없이 그래도 바로 송금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토스가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 뭐 저도 그때 이제 뭐 전화번호만 있으면은 뭐 송금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토스는 과거에 이제 송금이나 해주는 흔히 말하는 뭐 용돈 갖다 주는 이런 뭐 어플이 아니죠. 이제는 뭐 보험이랑 증권까지도 확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토스증권 가입하시면은 뭐 주식 하나 공짜로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 그게 또 한참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 이제 주식 붐이 일어날 때 토스가 이런 것들을 또 잘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험 산업까지도 마찬가지로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보험사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보험 세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있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만큼 어떤 뭐 DB라든가 우리가 신규 고객 발굴하는 데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송금 이력이 있는 고객들이면 다 가방 DB가 되다 보니까 이런 확보를 또 잘하다 보니 보험 육성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결국 이제 토스라는 이 하나의 기업에 지금 매달린 기업들을 좀 봤을 때 뭐 이월드가 지금 이제 이랜드가 갖고 있는 지분 7.5%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 4.8% 하나투자가 3.9%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정작 이제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수익률을 보시면은 뭐 이월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 같고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19%대 정도 이렇게 지금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심지어 아침보다도 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많이 찾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PO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의 눈이 굉장히 많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뭐 이랜드 스노우월드가 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마파크에 대한 수익들까지도 좀 견인을 한다고 봤을 때는 뭐 이월드가 오늘 이렇게 높게 상승하는 거는 양자 테마를 모두 다 가져갔다. 둘 다의 테마를 좀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MBT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근데 MBT가 지금 이제 월간 평균 이용자, 그러니까 토스에서 이제 결제가 되어 있는 월간 평균 이용자를 보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MBT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 견인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정직하지 않나라고 좀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좀 급등이 나온 이월드를 좀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라면은 뭐 사실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위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진입하기도 상당히 좀 힘든 벅찬 구간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테마파크에 대한 시장성의 호전들, 즉 우리가 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뭐 입장객들이 늘어나는 현상들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은 내년까지는 1,800원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오늘 가격에서 바로 뭐 이렇게 내일까지 또 이렇게 연이어서 상승을 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종목의 뭐 손절가를 잡는다면 저는 1,400원. 그러니까 뭐 오늘 상승폭의 두 가지 이벤트가 또 같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월드는 좀 테마파크 쪽을 좀 더 먼저 보시고 실적이 이제 견조됐을 때 이후에 토스에 대한 지분 투자들이 좀 같이 부각이 된다면은 1,8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스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HPSP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 좋죠. 그 가운데 HPSP 이달 들어서도 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반 대표님? 네, 우선 12월 15일 지금 신고가 갱신을 다시 했는데 지금 여기서 더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냐 이 관점에서는 저는 조정시 매수에도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HBM 반도체에 대한 이 본격 공정도는 TSV 공정 그리고 미세화 공정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 3분기까지에 대한 어떤 이 상승폭은 TSV 공정 관련 장비주들이 좀 가져갔다면 지금 상대적인 미세화 공정도의 수급이 그렇게 좀 크게 반영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HBM에 명확하게 좀 들어간다라고 좀 확정되지는 않지만 이 미세화 공정, 특히나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공정단에서는 HBM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비중을 20% 정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통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HPSP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닐링 장비, 특히나 이제 고압수소 부분은 HBM 공정단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장비에 대한 수율 보면 3분기까지 실적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이뤄냈고 여기서 메모리 비중량 장비 매출이 가시화가 되는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SP의 어떤 주가적인 어떤 기대치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 기점을 좀 본다면 전고가 물량까지는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해봤고요.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손절가 4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55,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잡고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으로 HPSP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수요일장 과연 실시간 유튜브 방에서는 또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그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MM이 추가 급등을 보이고 있죠. 윤술님도 HMM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냐, 세영님도 이제 HMM 오를 때도 됐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문님께서도 추억에 흠쓸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HMM 상승에 대해서 같이 또 지켜보셨습니다. 페노션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매각 관련한 이슈가 부각된 이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을 받는데 특히나 오늘은 예상보다도 더 강한 움직임으로 2만 원 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코스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죠. 황금봉황님께서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 미쳤다. 1조 원 넘게 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도 개인의 매도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고 있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1조 넘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코스피 2,600선 돌파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독 오늘 강한 코스피 지수까지 오늘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또 두 분과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 관련해서 어제 김덕호 대표님이 목표가 2만 원 선 얘기해 주셨거든요. 여기 지금 넘어섰는데 그러면 슬슬 비중 조절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또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2만 원 말씀은 제가 나쁜 사람 됐죠. 더 제가 나쁜 갔어요, 사람 더 됐는데 갔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컨테이너 쪽과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또 마찬가지로 선박들 공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운임 지수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HMM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들이 좀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기대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거는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2만 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조금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나오더라도 혹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 여기에 대한 소재들이 지금 할인 지역에 너무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12시가 되니까 이제 2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주가들이 좀 네, 폭발적으로 맞아요. 거래가 좀 뛰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만큼 이제 시장에서 오늘 시장도 사실은 특별 섹터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 장세 중심으로 좀 매매가 빨리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오히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종목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그렇죠. 반면에 이제 하림이랑 HM이랑 이제 동맥을 맺고 있는 페노션을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노션이 오늘 갑자기 이제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냈지만 네. 저라면은 결국 하림의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와 벌크가 둘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페노션을 또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님께서 김덕호 대표님 나쁜 사람 아니라고 네, 또 말씀을 같이 주셨는데요. 오히려 페노션에 대한 매수 기회로 HMM은 일단 수급까지 겹치면서 급등이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으로 짚어주셨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또 외국인의 매수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고가를 격신하면서도 강한 움직임. 그런데 또 코스피 이 현물에서 개인의 이제 매도를 또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변영희 대표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선물 매수세를 보면 지금 순매수 금액이 1조 5,400억 규모인데 지금 이 선물, 현물 모두 다 외인이 좀 강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외인의 현물 매도세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미결제 약정 금액도 좀 증가되고 있다. 이 부분은 롱 포지션이 증가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 코스피에 대한 상승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즉 수급 관점에서 현물 시장의 영향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최근 3개월 전 대비 주가 추이를 좀 보면 미국 증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9%대 그리고 11%대 상승한 것에 비해서 한국 코스피와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1.9%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2.3%밖에 오히려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괴류를 사실상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수급 몰입도가 좀 높지 않을까.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치가 지금 증시에 우호적인 어떤 여건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롱 포지션 전략이 좀 더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즉 대형주의 수급도 네.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상승, 조금 더 우호적인 여건과 함께 코스피 지수상으로도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진단 주셨습니다. 또 한문터TV님께서 화신서연이와 SL 쩔어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자동차주 동반 상승 심상치 않죠. 오늘의 핫한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중심으로 종목 바로 순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IRA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전날 러시아 공장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인데요. 여기에 미국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표준 방식으로 통일화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현대차와 기아도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위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 태양광이나 풍력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세가 두드러졌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강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지금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 이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소외된 데 따른 또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특히나 판매 데이터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내년까지도 좋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외됐던 자동차주들도 이제 좀 기지개 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국내 시장을 70%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오늘 좀 점유율을 많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담은 좀 있습니다. 왜 제가 부담이 있다라고 느끼냐면은 그만큼 이제 자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현대차, 기아차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히 잡았어 왔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가 차라리 이제 국내 점유율뿐만 아니라 해외 점유율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향 점유율이 좀 많이 낮아진 게 좀 걱정스럽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실적주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었고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탄탄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나 기아차 입장에서나 지금 봤을 때 유럽향 비중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중국 전기차들이 퇴출되는 비중이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 현대차, 기아차를 좀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지금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1만 루블 받고 팝니다. 1만 루블이 얼마면은 우리나라 돈 한 14만 원입니다.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으면은 한 명당 받는 금액이 약 1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상자 한 명 정도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공장을 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1조 1,300억 가량의 무게추를 달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었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까딱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 시장 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차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다시 이제 재구매를 할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마찬가지로 계약 사항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만일 2년 이후까지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증시가 다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18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내년 하반기 기준으로 24만 원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태양광뿐만 아니라 오늘 풍력 관련 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일단 뭐 금리나 기대치에 대한 수급은 크게 좀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일본 기준에서의 이 낙폭이 좀 굉장히 컸던 업종이 태양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제조사 양대 산맥인 하나솔루션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어떤 실적이라는 우려치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리고 미국의 뭐 IRA 관련된 세액공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는데,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사실 뭐 IRA 관련된 어떤 수혜로서는 좀 사실 해당 사항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 생산 법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첨단 제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이슈는 미국 내 생산 공정이 있고 여기서 제품이 생산돼서 미국 내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법인을 갖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 수혜는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유럽향 비중이 3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좀 있었지만, 신흥 시장인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의 어떤 확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본다면, 지금 점유율 관점에서 국내에선 지금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이 공급량의 증가 부분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웨이퍼 가격이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을 했는데 3분기까지 수익성의 어떤 이 여파가 좀 있었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좀 크게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내년도에는 한 번쯤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고, 중대한 리스크는 뭐 미국 내 지금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한 가지 있죠. 정책에 대한 수정 이슈 내지는 뭐 IRA 뭐 정책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이 뭐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유럽향 비중이 높은 동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정시 매수, 지금 현재도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목표가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3,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조정시 매수 말씀 주셨습니다. 네, 5위 뷰노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또 시청자 참여자 해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첨자 선정해보는 날입니다. 오늘 베스트 댓글은 바로 문님입니다. 저희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덕후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